안녕하십니까, 해성한 고텔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오펜하이머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주 1, 2회 정도 영화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석 안팎으로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도 조조 영화였습니다. 8시 20분 영화. 제가 원래 맨 끝에 자리에 앉기 마련인데 요번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인상적이었던 게 제 옆자리에 근육맨 3명 정도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낑겨서 봤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될까봐 오늘은 적지도 못하고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극장에 활기가 도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관람을 해서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펜하이머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사실 진짜 제 속마음을 얘기하면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하나는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답다. 역시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는 전작들에 비해서 대중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마디로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뭐 잘 만들고 잘 못 만들고의 호불호가 아니라는 점 말씀 먼저 드리고요. 취향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생각이 나는 건 일단 사운드가 달랐습니다. 제가 매주 영화관에 간다고 했잖아요. 극장에 계속 가게 되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사운드가 나는 극장이었나? 다른 영화들에서 이런 사운드가 들리지 않았는데 일부러 이 영화는 키운 건가 소리를 그렇게 들릴 정도로 웅장하고 컸어요. 제가 무슨 아이맥스관에 온 줄 알았다니까요. 이 작품이 드라마 위주로 진행되는 영화라서 전작들 뭐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처럼 볼거리가 많은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운드로 보충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공포 영화보다 더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소리가 빵빵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운드와 함께 주요 포인트에서 몰아치는 경향이 있어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10km로 밟다가 나중에는 300km로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했던 거는 매드맥스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 주요 포인트마다. 논란의 영화는 사람을 격앙시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작들에 비해서 볼거리가 적기도 했고요. 오펜하이머의 서사 중심의 영화였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공산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러닝타임이 180분이에요. 3시간이나 돼서 몰입하지 못하면 중간에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또 인물들도 많잖아요. 사전 지식 없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보량이 많아서 한 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영어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유명한 과학자들이라고 하는데 몇 명 모르잖아. 나도 그랬거든요. 자, 오늘은 전편과는 좀 다르게 본편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싸잡아서 전체적으로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일단 한 번 보고 바로 리뷰하기 쉬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 더 관람을 할 생각이라서 이야기를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라이브를 들어오세요. 또 오늘이 대목이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대목이거든요.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해석만 진행해보고 가려고요. 자, 오늘은 해석 하나만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제 리뷰가 보시다가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기 영화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 영화 평점들을 보면 왓챠피디아나 키노라이츠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전기 영화들은 대체로 좀 낮아요. 5점 만점에 3.5점이 가장 큰 점수고 4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저는 리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말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 하나를 잃고 가는 느낌이 커요. 다른 영화들은 결말을 모르고 보니까 결말의 재미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전기 영화는 결말을 알고 보니까 재미 하나를 잃는 거지. 그래서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고 결말도 이미 아는 상황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재미 하나를 상실한 채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이 원작이 있는 경우도 결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작이 있는 경우는 영화 안에서
변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각색으로 재미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과 달라진 부분을 찾는 거지. 그래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영화는 실제 사건을 새로 만들어서 각색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역사를 미화했다느니 사실과 다르다느니 뭐 판타지라느니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완전한 상상의 영역으로 만들었던 마릴린 먼로의 전기 영화 블론드를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란 사람에게는 전기 영화가 평생 안 통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아, 전기 영화는 나랑 안 맞는 건가 진짜? 그냥 보지 말아야 되나? 근데 오펜하이머를 봤을 때 좀 해소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영화의 구조적 재미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전에도 플롯을 가지고 재미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멘토 같은 경우는 시간을 역으로 보여주면서 역순으로 영화를 전개해 나가죠.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꿈속의 꿈을 보여줬죠. 덩케르크 같은 경우는 육해공을 동시에 진행시켜서 재미를 줬습니다. 테넷은 아예 사람을 뒤로 돌려버리죠. 뭔가 데칼코마니 보는 것처럼. 이번 영화도 구조적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해석이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애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오펜하이머라는 한 사람을 다루고 있지만 영화 자체가 오펜하이머의 인생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책감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죄책감은 단편적으로 보면 일본에 떨어진 두 개의 폭탄일 겁니다. 하나는 히로시마에 떨어졌고요. 하나는 나가사키에 떨어졌죠. 이 두 번의 폭발은 대사로 처리됩니다. 뉴스나 신문, 뭐 영상으로 과거의 자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두 번의 폭발이 분명 나왔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반부에 배치됐고요. 하나는 후반부에 배치가 되었죠. 한 번의 폭발은 트리니티 실험에서 보여줍니다. 그 거대한 폭발이 있었던 씬이잖아요. 테스트했던. 저는 이게 히로시마의 폭발을 은유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폭발은 청문회 때죠. 사실 이거 청문회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 질문을 막 쏟아냈던 장면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편의상 청문회라고 할게요. 상대방이 날카롭게 질문을 막 쏟아내니까 점점 화이트아웃 하면서 붐 했던 그 장면. 저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발을 은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폭발로 영화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1, 2, 그리고 엔딩. 이걸 구조화해서 보여준 거죠. 자, 또 하나. 이번 영화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한 씬이 그렇게 길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씬이 짧거나 잘게 나뉘어져서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존의 영화와는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진득한 맛이 없이 계속해서 씬들을 교차하고 있어요. 몰입이 좀 덜 되는 것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것 또한 오펜하이머가 만든 핵폭탄을 은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뉘앙스로 그냥 받아주세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라늄은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 핵이 둘로 쪼개지는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핵분열된 원자 핵이 다른 우라늄에 흡수되면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핵폭탄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이게 분열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거하고 합쳐지면서 또 폭발이 일어나고 또 이게 또 분열이 일어나서 떨어지면 또 다른 거하고 붙어서 또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영화의 씬은 짧거나 잘게 나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는 원자 핵처럼 묘사된 것 같습니다. 이 씬들은 여러 장면에 교차 편집되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마치 핵폭탄의 원리처럼요. 씬들이 떨어져서 다른 곳에 교차되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지. 영화의 빌드업을 연쇄작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개의 폭발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폭발은 핵폭탄을 제작해 나가는 씬들의 연쇄작용이었다면 두 번째 폭발은 오펜하이머 책임에 관한 씬들의 연쇄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자체를 오펜하이머 한 사람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결과물들로 구조를 짜버린 거죠. 이건 미쳤다고 봐야죠. 사람으로 이야기 구조를 짤 수가 있나요? 저는 거기에 놀랐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별점은 인스타그램,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전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가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